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 화, 수 3거래일만 지나왔는데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거의 3%에 육박하는 주간 기준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쉽지 않은 하루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라운드 넘버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 전략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 최원주 전문가님 공격적인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져오셨어요. 현재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체감 지수는 2,600선으로 더 낮다, 이렇게도 헤드라인 달아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어제 코스피 시장 급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그저께부터 이제 급락을 먼저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하락 종목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체감 지수로 따지면은 지금 한 2,6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만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시장 수익률을 훨씬 못 따라가는 그런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 한 1조 원 정도로 샀지만은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공격적인 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차트 먼저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좀 쌍고점 지금 나온 것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하랑 갈 자리에서 지금 못 가니까 지수가 지금 밀리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은 코스닥도 쌍고점 쌍봉 나와가지고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네. 역시 이 지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역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쌍봉을 돌파하는 패턴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면은 일정 부분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가능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될 신호가 나왔으니까 역시 조금 신중해야 되고 좀 관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종목 장세가 그동안에 좀 나왔는데 종목 장세가 지속되려면 역시 시장 안정이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빠져주기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S&P 500이고 나스닥인데 그냥 S&P 500으로 볼게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는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지지만 나와서는 안 돼요. 하루 이틀 안에 좀 강력한 정고점 테스트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만 한다? 그러면은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또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좀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3주 전서부터 시장은 상승해도 결국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 2,700 얘기를 하면서 돌파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런 양상이 지금 삼성전자만 오름으로 인해서 이런 양상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죽어도 사기 싫다가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좀 관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물론 개별 종목적으로 이슈가 그날 좀 있는 것들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망해 보시고 결국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는 외인들은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항상 전략을 취하고 기관들은 양매도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은 양매도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외인들은 콜옵션 쪽에 조금 더 매수를 많이 해놓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그다음에 풋옵션 쪽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콜옵션, 풋옵션 비슷하게 가지고 가거나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3월 18일 저번 3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부터 어제까지 풋옵션의 외인들의 매수를 보면은 20만 계약이 지금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대규모로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 우위는 맞는데 옵션 쪽에서의 아무래도 선물 시장보다 레버리지가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외인들이 풋옵션 쪽을 청산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롤오버를 할지 뭐 일단은 옵션 쪽에 풋옵션이 좀 걱정이 된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어떻게 지나는지 그 전까지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결국에는 뭐 선거 이후에 전략을 좀 마련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한 주 정도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뭔가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때 액션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이 미증시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증시도 밀리고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증시 내에서도 성장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 국내에서도 반도체는 아직 견조한 듯 보이는데 바이오가 크게 또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이와 연관지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미증시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동안 좀 반발력이 좋았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유독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 그동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요. 환율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살짝 지난주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누그러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은 저는 일단 반등을 한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수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살짝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특히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물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 전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매수는 좀 자제하자. 지금 하락하는데 이것이 기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졌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13조 원나 쏟아부은 애플카 사업을 접었죠. 그렇다면 다음 타겟은 무엇이 될 것인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가정용 로봇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애플이 뭐 전기차 사업에서도 지금 진출을 지금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AI 사업도 여의치가 지금 않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애플이 이제 뭘 가져가느냐가 지금 계속 관심권에 있는데 결국에는 애플도 로봇 사업에 일단은 진출을 검토하는 것을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 초기 단계여서 최종적으로 뭐 제품이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 지금 진출한다고 물어는 봤지만 진출하냐 물어는 봤지만 일단 현재는 그냥 부인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애플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검토한다는 것은 역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로봇 산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AI하고 뭐 전기차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인데 로봇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리 등 이제 공장 자동화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걸 빠르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로봇 산업은 지금 현재 실적은 불투명하고 적자가 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에는 로봇 산업이 굉장히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러면 실적도 결국엔 개선되고 항상 주가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가장 강력하고 실적이 잘 찍히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부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로봇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둬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로봇 관련주들은 워낙 많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최근에 상장된 엔젤 로보틱스, 뭐 SP 시스템스, SB비테크, 뉴로메가 상당히 많으니까 선택지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기관들이 선호해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로 좀 추려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협동용 로봇이나 이 B2B 쪽이 아니라 B2C 쪽에 맞아요. 착안한 가정용이던데 그거는 애플이라는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로봇 내에서도 이쪽이 조금 더 비전이 있다고 애플은 판단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애플은 지금 뭐 B2B보다는 B2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 등 공장 자동화는 좀 해야 될 게 처음부터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접근이 쉬운 쪽부터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오르든 말든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인데 애플발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매체 보도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영향력 오늘장 함께 보시죠.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섹터에서는 하나둘씩 수주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K조선 수주액이 1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에는 언제쯤 반영이 되고 주가 수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조선주 전반으로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2021년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수주액 기준으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주액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여전히 1위지만 수주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은 고부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1분기, 2024년도 1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된 LNG선이 29척이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선이 20척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전부 다 한 척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에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외에는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거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피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피크를 찍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 살짝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수주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3종목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원주 전문가 2월 23일에 제시했던 종목 지노믹트리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 21,000원대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 주가 26,000원이었는데 어제 도달을 해줬습니다. 수익률은 20%가량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사실 다른
다른 제약바이오 흔들릴 때 어제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유도 궁금하고요.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어제 지노믹트리가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좀 안 좋은데 지노믹트리가 방광암 진단 키트를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어제 나타냈습니다. 지노믹트리 지금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고 거래량이 좀 늘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저는 제약바이오서부터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관계로 일단은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업사이트 제한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방어막을 쳐가면서 수익을 줬을 때 챙기면서 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노믹트리 수익 챙깁니다. 20%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먼저 코츠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2월 22일에 제시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꾸준히 쭉쭉 잘 뻗어나가서 벌써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17,000원에 샀고요. 3차 목표가 24,000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월요일에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률 43%까지 이제 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적게 나온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좀 잘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일단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좀 있기 때문에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츠테크놀로지도 수익을 거의 한 달 반 보유했는데 40% 넘게 났습니다. 크게 또 단기간 내에 수익 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비코전자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비코전자 12,000원에 매수 체결이 됐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500원 제시했는데 14,000원 부근까지 역시나 월요일이었네요. 터치가 나왔습니다. 15% 수익권 기록했는데 아비코전자는요? 아비코전자는 개인적으로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살짝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변수가 좀 완화될 경우에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역시 저는 이번에 차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목표가 도달 세 종목은 모두 다 정리 의견입니다. 수익 잘 챙겨주시고 지키는 것도 전략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하잖아요. 시장 분위기에 약간은 좀 쌀쌀해지니까 종목군들을 안전한 곳으로 좀 피난시켜 놨다가 다시 또 접근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의 추천주는요? 네, 해성DS입니다. 리드프레임이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연출을 했고 그런데 해성DS는 좀 소외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리드프레임이 재고 조정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도 회복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제품의 매출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창호 공장 같은 경우에 증설이 마무리돼가지고 지금 한 2025년, 2026년까지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바닥을 좀 잘 만들었어요. 43,000원에 작년 11월에 바닥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약간 이중 바닥, 삼중 바닥 형태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요 매물대를 주요 저항대를 일단 저항선들을 좀 뚫어냈다. 그러면서 다시 지은 눌림목이 나왔는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지지받았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한번 밀리더라도 지금 여기가 부분이 단기 눌림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사이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5만 8,000원, 손절가는 4만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DS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보합권 정도인데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밴드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휴젤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좀 관심이 가는 기업인데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티보라고 해서 보톡스를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 쪽에서 20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지속이 됐었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9일 날 미국 시간으로 2월 29일 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젤이 지금 생산하고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보톡스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미용기기 관련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42%, 전체 매출에서 약 42% 정도가 해외 매출이었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53%까지 올라왔고요. 2025년도까지는 약 80% 정도를 해외 매출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진출했다라는 것, 이 레티보라는 보톡스가 출시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까지는 저는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6월 이전까지는 주가 흐름을 좀 노려보자.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전일 종가가 202,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입니다. 오랜만에 보톡스 종목 추천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제 종가가 20만 2천 원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접근 전략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약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원가량을 목표가로 23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손절가 18만 원 이렇게 해서 설정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해성 DS 그리고 휴젤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